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스마트폰 화면 대신 스마트폰의 뒷모습이 보였다. 스마트폰 뒷면에 박힌 애플사의 로고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녀는 스티브 잡스의 얼굴을 여기 보면은 그 생각이 이렇게 옮기죠. 스마트폰 뒷모습에 박힌 애플사의 로고, 스티브 잡스의 얼굴, 이런 식으로. 보통 이게 생각의 흐름이에요. 마치 이 끝말잇기하고 비슷하죠. 의식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뭔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아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나한테 느껴지는 어떤 주도적인 감정의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고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늘 좀 불안하고 늘 좀 우울해. 그러면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생각에서 뭔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불안한 생각들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이 느껴지고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이제 생각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감정이 어떤 주도적인 감정이 있다면은 그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장 보시면요.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간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면서 병원에서 뭐 이런 뭐 의사는 별 이상 없다 그러고 하지만 이 주인공은 뭔가 큰 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에 대한 좀 불만도 좀 있죠. 의사가 모니터만 보고 뭔가 좀 네, 그렇죠. 요런 불만도 있고 불만이 있지만 뭐 이런 또 질문을 뭐 어떻게 막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안 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은 쾅 닫고 일어나는데 좀 민감한 그런 의료인이라면은 그런 행동을 보고 좀 마음이 저 사람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보통은 그냥 뭐 그런 걸 유심히 안 봤다면 그냥 행동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마음은 다른 것이죠. 이 주인공의 마음은.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도 사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닐 때도 있다. 그래서 노노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왜 그걸 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가 편안했는지를 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첫째, 그 사람의 이게 세 가지를 보는 건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둘째, 그 사람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를 보고 셋째,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서 편안했는지. 처음에는 행동을 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생각을 보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의 감정을 보란 말이거든요. 이걸 세 가지를 같이 봐야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일어났다 아닙니까? 일어났지만 그 생각을 보면은 이 편하지가 않죠. 뭔가 이 의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행동만 보면은 뭐 그냥 수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행동만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강박증이나 다른 이런 마음병이 있는 분들도 내가 하는 행동을 볼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생각으로 그 행동을 했다면은 그 행동을 하면서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는 어떤 생각으로 했다고 하는데 뭐 쉬운 예로 뭐 집에 이렇게 자녀가 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좀 큰 자녀가 부모님 심부름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해. 심부름 하기가 싫다는 말이죠. 네. 하면서 편안하다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마음을 평가할 때도 내가 그냥 행동만 급급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인기피증이 있다.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 그러면 뭐 억지로 참고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내가 정말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고 이게 그 상황에서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음이 이해가 되고 충분히 받아들여졌다면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견딜만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함께 있기는 한데 너무 견디기 힘들다. 함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긴 알지만 아직까지는 함께 있기 싫어하는 마음도 적지 않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읽어주면 좀 더 변화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자기 생각에 대한 성찰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생각의 토양이 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현재 다 바뀌지는 않았더라도 내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한 번씩 읽어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옳고 그름,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너무 뻔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내가 그 옳고 그름대로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쉬운 거고, 하지만 내가 거기에 정말 동의를 하고 따르고 있느냐, 이건 내 감정을 봐야 됩니다. 예. 그걸 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한지, 그거 하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걸 하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나에게 다른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때 그걸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아, 내가 이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이렇게 할 때 이거 불편한 걸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그걸 정확하게 읽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성찰을 해낼 수 있으면 또 변해요. 그럼 다음번엔 또 다른 상황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중간쯤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약 처방해드릴게요. 먹는 약이랑 연고 일주일만 발라보시고 안 나으면 또 오세요. 그녀는 의사가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마음으로 준비하는 중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잘못 먹은 음식은 없었는지, 오염된 물건을 만진 적은 없었는지, 얼마나 가렵고 불편한지, 다른 질병을 동반한 건 혹시 아닌지, 당분간 어떤 음식은 조심해야 한다든지 하는 말씀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화가 났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역시 생각과 감정은 항상 함께 다닌다는 거.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예전에 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아시나요? 예. 네, 박진영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춤과 노래를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에 먼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것이 멜로디로 표현되면 노래고, 몸으로 표현되면 춤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 우리의 마음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감정으로 이제 몸으로 이제 느껴지는, 그게 이제 감정이고, 설명을 네. 쭉 말로 설명하면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과 감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동전의 앞뒷면, 그리고 뭐 책에는 그런 표현을 해놨지만은 감정은 이제 표현된 생각, 몸으로 느껴지는 생각, 또 생각은 이제 뭐 이렇게 감추어진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생각 감정을 이야기다. 생각 감정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예. 아까 춤과 노래처럼 마음에 먼저 느껴지는 바가 있고, 그것이 멜로디로 표현되면 노래가 되고, 몸으로 표현되면 춤이 되는 것처럼, 이 얘기는 왜 해드리냐면, 저희가 감정은 거짓이 없어요. 감정은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내가 받아들인 대로 그대로 표현해내는데,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지고, 의식적인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무의식적인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무의식은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감정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감정을 통해서 역으로 생각을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카페의 상황, 생각, 감정 일기 보면은 어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상황을 제일 처음에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꼈던 어떤 감정이라든지 신체 반응을 적게 합니다. 왜냐면 네. 감정과 신체 반응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과정이 중요하죠. 보통은 그냥 자기 의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데, 이게 조금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불안전하죠. 예. 그래서 그러한 감정과 신체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원인이 이 피부 지금 여기선 이제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병원에 간 건데 생활 환경 이런 것들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 아마 뭐 대부분 피부과에서는 잘 아실 텐데 소설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질수록 화분에 대한 생각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래 그래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원인 되는 거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편안할 수 있지만 덜 불안하지만 원인 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편해지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병이 심할 때는 자극되는 것, 유발되는 것을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아까 말한 그런 회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예. 필요할 때는 쓰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보면 어떤 확실한 병명이 정해지길 기다렸다. 여기 보면은 이게 주인공이 계속 어떤 확실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뭐 안 좋은 거라도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강박적인 분들이 이런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애매한 것을 견디는 연습. 왜냐하면 저희 그런 어떤 그 음양관, 양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한 것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현실에는. 그래서 애매한 것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현대 한국 사회가 좀 강박 심리를 많이 강박 심리를 조금 많이 좀 조장하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병들이 요즘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그런 것을 좀 조심해 나가고 조절해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하죠.